슈퍼컵으로 인산철 배터리를 쓰면은 뭐 폰 충전에 열선까지 무리 없이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여러분은 뚜렷하다 못해 연교차가 60도에 가까운 엄청난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여름에는 37도 폭염에 시달리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신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라이더들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많이 오셨는데, 근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이런 나라에서 배달의 민족 칭호가 부끄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폭설이 오건 영하 20도, 30도로 내려가건 클릭 한 방에 배달이 되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하고 적응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 한겨울에도 가출하고 배달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영하 10도 이하의 라이딩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보온대책 강구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뭐 특히나 바이크 배터리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하는 날씨입니다. 지금 뭐 제 커브도 배터리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시도한 것이 발로 걸기 힘들 건데, 이게 되네. 참 대단해. 이렇게 이제 겨울철에 배터리 관리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용량을 기존 거보다 더 큰 걸 쓰거나 아니면은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인산철 배터리를 쓰시든 배터리 용량을 크게 쓰시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인데, 제가 뭐라 터치할 부분이 아니죠. 그래도 이제 명색이 모터사이클 전문 채널이라고 하는데, 슈퍼컵으로 인산철 배터리를 쓰면은 뭐 폰 충전에 열선까지 무리 없이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저 포함해가지고 수십만이 넘는 전국 슈퍼컵 유저들에게 좀 올바른 정보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금일 컨텐츠를 기획해 봤습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선택은 언제나 본인 개인이 하는 거고요. 제 영상을 보고 나서도 인산철 배터리가 그럴 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되는 거고, 사시면 되는 거고, 이제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된다면은 이제 24년도에는 슈퍼커브 컨텐츠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슈퍼커브 유저만 수십만입니다. 수십만. 우선 오늘은 인산철 배터리 이야기를 빼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컨텐츠 주요 핵심은 슈퍼커브의 전기 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산철 배터리 장단점을 논하면서 이거를 슈퍼커브에 써도 된다 안 된다가 그 인산철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건 나중에 컨텐츠로 기획을 할 거고요. 인산철 배터리부터 배터리 2개 연결하고 배터리도 그냥 4A짜리 말고 8A, 12A짜리 더 큰 거 용량 배터리를 쓰더라도 이거는 슈퍼커브한테는 부질없는 짓이다. 슈퍼커브는 USB 충전 하나 정도만 쓸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슈퍼커브는 여기 4A 밖에 안 되는 작은 용량의 배터리를 쓸까요? CT도 8A 쓰는데 슈퍼커브가 명색이 혼다 마크 달고 다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원가 절감이 너무 심했다 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여기 슈퍼커브 외국산 바이크지만 우리나라에서 250만원 밖에 안 합니다. 누군가한테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토바이에 살면서 몇 억 쓴 인간들한테는 250만원이면 적은 금액 맞습니다. 어쨌든 250만원짜리다 보니까 원가 절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원가 절감을 그냥 마냥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평소 슈퍼커브를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타협의 끝판왕.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복잡한 용어 안 쓰고요. 바이크를 어느 정도 이해만 하고 있다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토바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까지 요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뭐 마그네토가 어떻게 근데 살짝 할까? 이따가 뭐 기회가 되면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가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토바이가 더 커져야 하고 더 많은 힘을 요구한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녀석하고 만들어내는 전기의 용량이 뭐 같을까? 일단 엔진 회전한다고 하면 무한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치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어요. 뭐 기본 안개등, 뭐 기본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그립,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전기 제어 장치들, 뭐 ABS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광량도 엄청나요. 자, 이렇게 큰 오토바이에는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도 많이 잡숫고요. 예, 출력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요 작은 녀석의 이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더라도, 예, 거의 뭐 꼬마 전구 하나 정도, 예, 옛날에는 썼죠. 꼬마 전구. 엄청나게 빈약하지 않습니까? 라이트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깜빡이도, 예, 단발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계기판도 이런데, 뭐 당연히 뭔가 절감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야겠죠.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협의 끝판이라고 했습니다. 슈퍼커브 타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자, 슈퍼커브의 장점. 작고 가볍고 다루기 편하고 내구성 좋고 특히 연비가 장렬이다. 뭐 커브 타보신 분들이야 뭐 얘가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거 아실 겁니다. 뭐 연비 40km, 뭐 50km까지도 나오니까요. 자,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전력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오토바이의 밝기가 뭐 쟤처럼 뭐 더 밝아지면은 밝아질수록 그리고 뭐 쟤처럼 ABS, TCS 그리고 뭐 계기판에 들어가 하다못해 TPMS 그리고 밝아지는 것들 손 따시고 등 따시고 엉덩이 따시고네요. 요게 추가될수록 요구되는 전력은 커지게 됩니다. 전력이 와트예요, 와트. 이제 요구되는 전력이 크면 클수록 오토바이의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부속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네, 다시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부속의 크기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그 엔진 한 바퀴를 돌리려면은 한 바퀴 돌리는데 큰 부속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 큰 부속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전기가 그만큼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에 있는 이 풍차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여러분들이 저기 뭐 어디냐 저기 산 꼭대기 위에 달려있는 여기는 풍차가 없지만 풍차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더 큰 전기를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 내려면은 이런 오토바이들처럼 더 커져야 됩니다. 자, 근데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예, 타협의 끝판왕입니다. 오토바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토바이도 커지고 전선의 굵기마저도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에 영향을 주겠죠. 이제 뭐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오토바이 부속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코일이 감겨져 있는 제너레이터 그리고 자석이 붙어 있는 마그네토 커버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원리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요 부속돌이 오토바이 회전축에 연결되어서 항시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그러면은 저기 보여드릴게요. 예, 어떤 놈이 이제 항상 그 오토바이에 딱 매달려 가지고 도는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쿼터급에 들어가는 요게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놈이고요. 여기 이제 코일이 요렇게 감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코일이 감겨져 있고, 여기 이제 그 마그네토 커버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그 엔진이 이제 폭발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돌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돌게 돼요. 자, 이렇게 돌게 되는데, 요 녀석이 크면 커질수록,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해내지만, 여기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저항력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 폭발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얘네들을 돌릴 수 있는 힘도 커집니다.
근데 요게 무거운 게 달려있잖아요. 얘네들은 로스를 일으킵니다. 출력 로스를 일으켜요. 당연히 얘가 적으면은 회전 운동이잖아요. 회전 운동. 회전 운동이니까 돌면 돌수록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얘가 돌아가는데 저항을 덜 주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300cc 엔진이니까 요 정도 크기가 허용이 되는데 슈퍼커브에는 어떻게 된다? 연비를 포기를 하든가 출력을 포기를 하든가 해야 된다. 아, 너무 같은 화면만 보면은 지루하니까 눈이 온 파만장 앞마당을 진짜 춥다 들어갈래. 냠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에 요 110cc 원동기의 저 제너레이터가 큰 게 달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출력이 떨어집니다. 예, 회전축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제너레이터, 요 녀석의 크기가 이제 크면은 클수록 출력 손실이 더 커진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바이크 설계할 때 제너레이터 용량으로 인해 가지고 출력 손실을 오는 거를 5에서 8% 정도 감안하고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완전 큰 오토바이 있잖아요. 막 1600cc, 1800cc, 뭐 할리나 골드윙 같은 것들, 걔네들 전기장치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 돌리는 제너레이터의 크기는 얼마인가? 엄청나게 큽니다. 걔네들은 근데 한번 폭발할 때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걔네들 힘 가지고 뭐 출력 손실 좀 온다 해도 별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출력 손실 감안하고 설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슈퍼커버는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가볍고 다루기도 쉽고 연비도 좋아야 하고 거기다가 뭐 내구성도 받쳐줘야 된다. 요런 이제 전천후 바이크가 돼야만 하니까 엔진 출력도 상당히 줄여놓은 겁니다. 뭐 얘가 출력 뭐 강제로 더 높인다면 더 높일 수도 있지만 내구성이 이제 받쳐줘야 되죠. 그래서 출력도 어느 정도 줄인 상태로 이제 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제로백 1분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출력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전기 생산한다고 출력에서 더 손실을 볼 수가 없겠죠. 여기서 전기 생산한다고 제너레이터 설계를 더 크게 만든다. 전기장치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선의 굵기마저도 굵어진다. 모든 걸 한 번에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본 것이 지금의 슈퍼커브라는 겁니다. 슈퍼커브가 전기를 발생하는 부속 자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런 만들어내는 전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력의 한계가 있다. 생산해내는 전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커브의 전조등과 후미등은 어두운 거고요. 순정에다가 나 새 차인데 열선 그립을 써본 사람이 있습니다. 열선 그립을 쓰고도 이제 시동도 자주 걸어주고 주행까지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배터리 방전이 됐다. 그리고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쓰든 아니면은 배터리를 다이렉트로 2개를 해가지고 쓰든 배터리는 어원 그대로 말 그대로 저장장치입니다. 저장장치. 배터리는 전기를 담는 그릇이에요. 발생해내는 전기가 한계가 있는데 배터리의 저장이 더 많이 되고 뭐 그 효율로 인해 가지고 더 오래 쓸 수 있고 아닙니다. 애초에 시동을 걸면은 얘는 시동 걸려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잡아먹는 전력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제너레이터 설계를 하고 배터리 용량을 그렇게 맞추고 한 거예요. 물론 원가도 타협을 본 거지만요. 자, 어쨌든 가볍고 이런 연비 끝판왕 타이틀은 얻었는데 이제 뭐 정기적인 편의성은 타협을 봤다. 요 표현을 제일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기적인 이런 편의성이 없다고 해서 슈퍼커브가 별론가? 아니죠. 네네. 예, 뭐 혼다 엔지니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커브의 시초가 되는 게 58년. 저 태어나기 당연히 한참 더 전에 했는데 무려 한 65년 전에 기본 설계가 이게 아직까지도 크게 안 바뀌었어요. 혼다의 기초 설계는 혼다 소이치로 깨서 그때 만든 이제 58년도의 설계가 지금까지 뭐 기적적으로 바뀌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타협의 끝판왕 이제 슈퍼커브. 괜히 이제 이 슈퍼커브가 대륙 횡단머신으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대륙 횡단머신. 제가 최근에도 이제 바흄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 봤는데 세계 일주 형제 두 분이서 세계 일주를 슈퍼커브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커브면은 오히려
이런 좀 큰 빅바이크들, 큰 빅바이크도 이제 세계 일주하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속도는 별로 안 나오겠지만 다른 엄청난 장점들이 숨어 있어요. 대륙횡단할 때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제가 좀 전에 이 배터리 하나도 없는데 발로 시동 거는 거 보셨죠? 예, 아주 작은 전기만 가지고 있어도 바이크가 구동이 됩니다. 배터리가 뭐 방전이 났든 뭐 일단은 구동이 됩니다. 대륙 횡단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이제 그 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언젠가 갈 일이 있다면은 요런 이제 정비하기 용이하고 그냥 어디서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일단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구조하고 원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여행 중에 정비샵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대부분 이제 커브 여행하시는 분들, 세계 일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분으로 그 부속들을 갖다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엔진에서 뭔가 문제가 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뚝딱 해결을 하고 그냥 여행 이어나가면 돼요. 이게 무슨 예초기 엔진도 아니고 보면은 구조나 이런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비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커브 그냥 뜯고 그냥 요 앞에서 그냥 헤드 뜯어가지고 이상은 있나 없나 볼 수 있는 거고 그 엔진 내리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잡설이 좀 길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브는 일단 가볍고 다루기 쉬운 데다가 이런 연비를 잡아야 해서 출력과 전기 생산에서 최대한 타협을 본 것이 지금의 상태이다. 빠밤. 많은 전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많은 전력을 못 만들어내니까 밝기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브가 만들어내는 전기 그 이상을 쓰는 전기 장치를 달면은 그러니까 요 열선 그립을 단다거나 뭐 열선 시트를 한다거나 USB도 막 옆으로 이제 길게 해가지고 막 핸드폰 3개, 4개 충전하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주행을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전이 잦은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차선책으로 저장 장치를 뭐 더 좋은 거를 쓴다. 뭐 그러니까 막 8A, 12A 같은 더 큰 배터리를 쓰고 뭐 인산철 배터리 같은 인산철 배터리의 최대 장점이 방전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인산철 배터리를 써도 소용이 없다. 왜? 슈퍼커브가 만들어내는 전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용량이 더 크고 효율 좋은 배터리 끼우고 한다 해서 저장이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용량이 이제 뭐 큰 배터리로 바꾼다 해도 외부에서 이제 충전기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충전이라고 하죠. 예. 외부에서 충전기 연결해가지고 보충전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순정으로 이제 발전하는 용량을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더 큰 배터리 써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예.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절감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는데 편의장치를 포기한 덕분에 이제 커브의 가격은 싸고 극강의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가 방전 나도 시동이 걸리는 거 뭐 보셨죠? 예. 그러니까 슈퍼커버는 뭐다? 좀비 오토바이다. 원가 절감을 어느 정도 뭐 하기는 했다지만 결국은 가격이 용서가 되더라 이상이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토바이들을 타고 있지만 이제 커브의 장점이라면은 뭐 요런 이제 본격 레저 바이크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지지만 데일리하고 단순 이동 수단으로 봤을 때는 금액 대비 효율은 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외로 대륙 횡단 쌉 가능입니다. 네, 사람만 지치지 않으면요. 자, 뭐 125cc에서도 성능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뭐 어느 정도 산길도 타고 임도도 달리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런 이제 125cc 하는 거고 금액 정도 투자해서 이제 레저용 사는 거고 나는 다 지금 당장 뭐 바출, 출퇴근이나 뭐 가벼운 마실 정도 나갈 것이다 하면은 단순 데일리하고 단순 이동 수단으로서는 커버만한 게 없더라. 대신에 제로백은 몇 분이냐? 예, 금액 대비 효율은 최상입니다. 커브 분석하면서 이거 말고도 정말 재미난 컨텐츠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이 박스도 아주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이제 커브 컨텐츠 많이 가져올 거니까 자, 수십만 커브 유저 여러분, 박무혁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